안녕하세요. 국수잔치 나형 39회 A형 해설 강의를 맡은 김용진입니다. 먼저 한번 두 문제 볼 건데요. 1번하고 2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네요. 3차 함수 그리면 되죠. 다음 가조건 기다릴게요. 나조건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fx는 f4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건다. 다하고 나에서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먼저 나조건은 이미 다 알 것 같아요. 나조건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때문에요.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함수고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이 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극대값 좌표 2,35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거를 이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네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fx랑 f4랑 같은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f4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몇 개 나왔으면 좋겠다? 2개. 끝났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관찰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fx랑 f4랑 같다고 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하고 f의 4랑 같다고 두면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4. x가 4일 때죠. 아마 4일 때를 기준으로 경우를 쪼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함수 fx랑 f4라는 상수 함수를 연결했을 때 교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얼마일 거라고? 4일 거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였냐면 fx는 3차 함수 그래프였고요. 맞아요? f의 4는 상수 함수 그래프인데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난다고. 몇 개 점에서? 2개 점에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f4가 있는데 지금 극대값은 얼마에 될 때가 갖는다 그랬고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고 또 f4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오케이? 그럼 뭐라고?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얼마일 거라고? 4. 그럼 얘가 4일 수밖에 없겠네. 4를 통과하면서 가는 경우. 두 번째 여기 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요. 극대값이 얼마인 거 알아? 2인 거 알아요? 2에 35가 나온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요. f는 4라는 함수를 또 그렸을 때 이번에는 교점 중에 하나의 좌표가 4라고 했는데 두 개의 실근이니까 이렇게 극대를 지나가는 거 하나랑 이렇게 극소를 지나가는 거 하나가 있어야 총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보는 중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의 교점이 생기고 있네요. 하나, 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4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2보다 큰 자리에 있는 요것이 4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둘 중에 어떤 그래프가 맞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조건인 2,35를 지난다는 거랑 fx랑 f4가 교점이 총 2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4일 거라는 그래프의 표현을 나하고 다를 다 이용해서 풀어봤고요. 이제 가만 처리하시면 돼요. 가는 뭐예요? f'3분의 11이요. 이것의 부호가 0보다 작다를 체크해달래요.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두 개의 그래프,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두 개의 그래프에서 식을 세운 다음에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식을 써볼게요. 제 마음대로 한번 써보면 fx랑 f의 4를 갖다가 놓았을 때 현재 근이 얼마인 것처럼 보이냐면 왼쪽 그래프는 2가 중근이고 4가 하나의 실근이니까 fx 빼기 f4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이 x 빼기 2가 중근이고 4가 하나의 실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걸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근이 얼마랑 얼마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 알아요?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이거 알파라고 둬야겠네요. x 빼기 알파는 그냥 통과하고요. x 빼기 4의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둘 다 미분해서 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는 요 알파 때문에 3분의 11의 미분계수 값을 구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얘는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볼 거고요. 앞에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식 세우는 연습을 하는 거고, 앞에 거 미분해서 한번 볼게요. 미분해 주시면, 미분? 고미분이네요. 미분, 그대로, 미분. 오,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요? 3분의 11. 2 곱하기 3분의 두렵네요. 11에서 5 곱하기 3분의 11에서 3, 4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더하기 3분의 11에서 2를 빼니까 3분의 5의 제곱 9분의 25요.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9분의 10하고 9분의 25니까 9분의 15가 돼서 어때요? 얘는 양수가 돼요. 이거는 실패. 이게 맞다.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먼저 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알파 때문에 식을 한 방에 못 구하고요. 2랑 4에서 그 값을 갖는다 라는 걸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2와 4에서 그 값을 갖으니까 최고차 함계수는 우리가 3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었으니까요. 미분하면 최고차 함계수 앞이 3으로 시작할 거고요. 2하고 4가 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잘 안 보이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개합니다. x제곱에 빼기 6x 플러스 8이고요. 전개하시면은 3x제곱에 빼기 18x에 38에 24 이렇게 나와서 적분을 해서 fx를 구하게 되면요. x 세제곱 나왔죠? 최고차 함계수 1이요. 9x제곱 나쁘지 않았어요. 24x 더하기 c예요. 그럼 c는 어떻게 구할래요? 맞아요.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극대값 35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또 금방 구할 수 있겠죠? 2를 대입하시면은 35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8 빼기 4고 36 더하기 48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게 35래요. 연산할까요? 요거는 12이고 20이니까 c 값이 15가 나온다 해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요 식에다가 c 자리에 15를 딱 써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fx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찾고 싶은 게 f0이네요. 끝났네. f0이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15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무슨 내용을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했던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는 3차 함수의 극대 극소하고의 그 비율, 거리 비율이요.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다 줄노트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해볼게요. 지금 위에서는 극대를 연결한 선이고요. 밑에서는 극소를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극대가 나오는 자리를 제 마음대로 알파라고 하고요. 극소가 나오는 자리를 제가 베타라고 하고요. 혹시 얘랑 연결된 점이 보이시나요? 요렇게 여기요. 얘가 제가 감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간격과 베타랑 감마 사이의 간격이 몇 대 몇이라는 걸 연습을 해요. 우리가 2대 1이라는 걸 연습을 해요. 그러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쪽도 보여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할게. 델타 알아요? 몰라도 돼요. 그럼 이 간격은 또 얼마일까요? 1이요. 극대랑 극소랑 연결했으니까 1대 2대 1 간격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요 동그라미 쳐놓은 요 빨간색 점 3개의 간격이 1대 2대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러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쓰면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제 그림을 좀 넘치게 그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띠리리리리 연결, 띠리리리리 연결, 띠리리리리 연결하면 얘의 길이 b가 1대 2대 1이다. 첫 번째는 비율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 문제도 방금 전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사용해 볼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두 개를 파악했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지금 4인 거 알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림에서. 그럼 당연히 3분의 11은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음수인 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거 당연해서요. 사실은 두 번째 그래프를 바로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첫 번째 그림에서 조금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2고 요 길이가 4였으니까 좌표가 4였으니까요. 전체 길이가 2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 전체 길이의 3칸 중에 2칸일 거니까 이 길이가 3분의 4에 해당하는 만큼이었을 거고요. 그럼 이 극소가 나오는 점의 좌표가 3분의 10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3분의 11은 여기에 있는 점이거든요. 여기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다? 양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는 건 식 세우는 연습이요. 제가 중간에 연습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 두 가지 연습을 해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t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지금 fx랑 t랑 같다고 연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근이 하나 알파가 있고 여기는 근이 베타가 있고 근이 3개처럼 보이니까 얘 2개를 넘겨서 나오는 연립하는 식은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에 x 빼기 감마처럼 쓸 수 있어요. 물론 최고차 한계 숫자가 k라고 쓰면 딱 알맞겠네요. 또 방금 전에 나오는 문제처럼 혹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이놈은 중근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제가 이놈을 베타라고 하고 요 경계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요. 자, 이때는 여기 있는 좌표를 t라고 하고 요걸 fx라고 잡으면은 fx랑 t라고 같다고 놓으면 근이 얼마랑 얼마인 거예요? 알파랑 베타니까 fx 빼기 t가 x 빼기 알파 근 하나 그리고 x 빼기 베타는 중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최고차 한계에서 마음대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함수에서 연습하는 건 비율하고 이렇게 식 만드는 거 두 가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2번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 조금 복잡하고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연립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래프 그려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거 먼저 위에 거부터 볼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등호가 아니고 부등식이네요? 어떻게 확인하죠? 맞아요. 큰 거니까 위에요.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립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x 0이라고 쳐봐요. x 0 넘으면 이거 얼마 나와요? 0이죠. 그럼 이거 만족하려면 y가 어때야 돼? 0보다는 커야지. 0보다 큰 거 여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일일이 할 수 없고요. 크다 그러면 보통 위쪽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거예요. 얘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이렇게 된 직선이에요. 근데 직선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잖아요. 보여요? 보여요? 아니, 이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2차 함수에서는 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얘는 직선이에요. 직선에서 아래, 잘 안 보이죠? 아래쪽 거라, 또 안 보여. 아래쪽 거라니까, 아래쪽. 여기. 연립부등식은 뭐 하는 거야? 교집합. 여기. 여기 찾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 건 이거. 다 줄게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다음 조건 볼게요. 뭐예요? 만족시키는 정수 세야 되나 봐요. 우울하네 갑자기. x0보다 큰 것의 개수를 an. 양수 1사분면적 개수 an, 2사분면적 개수 bn. 빼 범위 n의 합. 지금 이거 하다 퍼졌는데 그죠? 뒤에 거 해볼게요. an도 구하고 bn도 구하고 두 개를 빼서 100하고 400 사이 있다고 한번 더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관찰할 거냐. 아마 연산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놓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그릴게요. 교점 y절편이 n의 n 플러스 1이고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점은 여기 안쪽에서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좀 지워볼게요. 너무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시 그릴게요. 잘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들이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 경계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이쪽 경계하고요, 이쪽 경계하고 한번 구할게요. 그럼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부등식으로 안 풀고 이건 그냥 바로 방정식처럼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럼 넘기면 x제곱 빼기 x에 빼기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당연히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경계값들 다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인수분해까지 다 처리했더니 근 나오는 거 x 하나는 마이너스 n, 또 하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 나오네요. 요거 마이너스 n, 요거 플러스 n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AN은 1사분면에서 관찰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수값 1부터 시작해서 여기 등호 다 들어가 있는 경계를 포함하니까요. n 플러스 1까지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BN에 해당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n까지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개수를 구할 거냐면 1에서 찍히는 점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1,1, 1,2, 1,3, 몇 개 있을까를 찾으면 당연히 맨 위에 있는 함수값에서 맨 아래에 있는 함수값까지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 다음 장 넘겨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그려놓고 개수를 다 구해볼 거니까요. 예, 침착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생겼었고요. 이렇게 생겼었고요. 요 좌표가 마이너스 n, 요 좌표가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었고요. 제가 1사분면에 해당하는 교점 개수 구할 거니까 여기 해당하는 좌표를 제가 k라고 한번 놔 볼게요. 여기 점들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등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경계까지 하시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이때 함수값 구하고 이때 함수값 구하는 거 사이의 정수 개수를 구하면 격자점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맨 위에 직선은 x 플러스 n의 n 플러스 1이니까 그때 함수값은 이때 맨 위의 함수값은 k의 n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함수값이고요. 밑에 이때 함수값은 2차 함수니까 k제곱이라는 함수값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전체를 구하는 거니까 얘부터 얘까지 정수를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3부터 5까지 정수는 지금 총 몇 개 있냐면 3부터 5까지 정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럼 몇 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3개죠. 어떻게 구했어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3, 4, 5 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빼고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그것처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개 빼고 더하기 1.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더하기 1을 하면 K일 때의 Y점들 중에서 정수인 개수가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시그마 처리하시면 되겠죠? K가 1일 때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1일 때까지 요만큼의 개수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AN 이렇게. 연산을 해야겠다. 그죠? 연산을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잠깐 보려고요. 잠깐.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정신 산만한 좀 복잡하니까 다 볼게요. 이번엔 빨간색으로 가보죠. 이쪽에 마이너스 K가 있다고 해볼게요. 잘 안 보이나요? 흰색으로 가야겠다. 그냥. 이때 해당하는 함수값이랑요. 이때 해당하는 함수값을 구하면 둘 다 정수값이 나올 건데요. 제가 K를 정수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K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함수값은 직선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여기에서 뭘 빼면 될까요? 곡선에 집어넣었으니까 K제곱을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위의 간격을 개수를 구하려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더하기 1 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마이너스 K일 때 정수 개수니까 이거를 뭐 하면 돼요? 시그마 처리하시면 되겠네. K가 어디부터? 1부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부터 시작하면 되죠. n까지라고 해놓고 요놈을 bn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AN에서 BN을 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관찰해 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둘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요 마이너스 K 차이가 있어요. 마이너스 K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AN은 어디까지 시그마 한 것처럼 보여요? N 플러스 1까지 시그마 한 거 그 차이가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마음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흔들렸어요. AN은요, 시그마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여기 보여요? N제곱, N 플러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K까지. 이 두 부분의 모양이 서로 어때요?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K 플러스 똑같은 부분을 별표라고 할게요. 괜찮죠?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BN 보세요. B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또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을 별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개를 뭐 하래요? AN에서 BN을 빼보라고 했어요.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N 플러스 1까지고 여기는 N까지니까 두 개를 뺄 때 조금 복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빼볼게요. 제가 빼면은 당연히 요거에서 이거를 뺀다? 그럼 맨 위에 N 플러스 1항만 끄집어내면 되겠죠? K가 1항부터 N항까지 K 플러스 별표 하나랑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의 별표 하나랑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여기서 N 플러스 1인 걸 N으로 바꿨으니까 맨 마지막에 N 플러스 1인 걸 구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N 플러스 K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N 플러스 1 그리고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요? 전 안 괜찮은데요.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 두 개를 빼시면 2K 나오고요. 더하기 이 부분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어떻게 나왔나? 여기 N 플러스 1이죠. 여기 N 플러스 1이죠. 여기서 M항까지 N항까지를 두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N 플러스 1항을 따로 쓴 것을 여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N 플러스 K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전개를 하면 N 플러스 1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AN 빼기 BN이고요. 정리해 볼게요. 복잡해요. 복잡해서 1만 남네요. 1만 남아요. 네, 그러면 이거 앞에 거 정리하시면 얼마냐면은 K 공식이네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남아있는 거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요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AN 빼기 BN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그럼 찾고 싶은 거 한번 볼게요. 찾고 싶은 거 AN 빼기 BN이랑 자리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괜찮아요. 여기 이만큼으로 처리 끝내볼게요. 안 되면 니네가 푸는 거고요. 괜찮죠? 100 볼게요. 100 그리고 AN BN은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뒤는 얼마예요? 400 이건 뭐 대입해야겠네요. 느낌상 20은 너무 크고 10은 너무 해보니까 하나씩 해보죠. 99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N의 N 플러스 1 여기는 399 두렵다. N자리에 8 넣어볼까? 8, 9, 72 실패. 9 넣으면요 9 곱하기 10, 90 실패. 10 넣으면 10 곱하기 11, 110 오케이. N이 10부터 출발합니다. N은 10 성공. 11 곱하기 12, 12 곱하기 13, 13 곱하기 14, 14 곱하기 15, 15 곱하기 16 해볼까? 15 곱하기 16 두려운데? 15, 16 5, 6에 30, 90 5, 1 아직 멀었네. 18 곱하기 19 왜냐면 20 곱하기 21 넘어가니까 18 곱하기 19 18 곱하기 19 N에 18 집어넣으면 98, 98, 98, 72 9, 1은 9 16 8, 1 2, 4, 3 좋아. 19 곱하기 20 380 오케이. 19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찾고 싶은 거 10부터 19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럼 10부터 19에 전부 다 하시면 145 나오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145가 됩니다. 아,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죠. 네, 맞아요.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까 너무 빨간색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첫 번째를 하셔야 될 건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하고 n 플러스 1까지의 모양을 두 가지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모양은 우리가 찾고 싶었던 식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k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f의 n 플러스 1항을 따로 뽑는 거죠. 얘는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뽑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n항까지 한 다음에 n 플러스 1항을 따로 더하면 전체 합이랑 같겠죠. 방금 전에 앞에 있는 식도 우리 해설지 나온 것처럼 거기 fk라고 써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땡큐고요. 못하면 저처럼 전부 나열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시그마에 대한 풀이에 대한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성질 중에 하나죠. n까지 an하고 n까지 b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그마 하는 구간이 똑같으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쳐볼 수 있어요. an하고 bn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합쳐서 연산해 볼 수도 있어요. 빼기도 마찬가지죠. 대신 곱비랑 나누기는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 시그마의 성질들까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이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습해야 될 게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지금 이 문제의 출발이 부등식의 영역이었거든요. 요게 되셔야 뭐 처음 출발을 했겠죠. 그럼 첫 번째 y는 fx하고 비교했을 때 y가 크거나 같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1단계에 그린다. 그럼 이 파란색 선들은 여기 이렇게 생긴 이 커브는 전부 다 등호를 성립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제가 a라고 한번 해보면 실제로 이 점의 좌표는 a, fa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족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y 값들은 어떤 걸 찾고 싶은 거야? fa보다 큰 걸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 fa보다 큰 건 어디야? 여기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큰 쪽은 여기라고 쓰시면 돼요. 한쪽이 y인 경우에. 그러면 이 위에 빨간색으로 쓴 부분은 어때요? y는 fx보다 어떤 부분이에요? 크다죠. 그럼 밑에 있는 부분, 밑에 함수값들은 어때요? 이 밑에 함수값들은 y는 fa보다 더 작았으니까 fx가 작다는 범위가 여기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을 잡아놓고 위에겠냐 아래 영역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부등식의 영역이고요. 위에 있는 것처럼 연립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린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이랑 여기는 시그마의 성질까지 공부를 같이 했어야 정답이 좀 나왔을 것 같고요. 어려우면 이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있던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k의 n제곱이 나와 있던 그 식을 f로 바꿔서 푸는 게 더 편리했을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